근데 현재 뉴트론은 설계 단계는 이미 지났고 굵직굵직한 테스트 단계가 남았다. 그래서 로켓랩이 스페이스X의 중간 빈 공간에 포지션을 취하는 겁니다. 첫 발사의 성공이 사실 되게 중요하죠. 근데 이 첫 발사 시점이 2026년 1분기로 확정이 됐습니다. AI 밸류 조정이 오고 나스닥이 힘들어하는 사이에도 분위기가 좋은 기업이 있습니다. 16일 기준으로 테슬라가 정고점을 뚫었죠. 일론 머스크가 정치에 개입한다는 뉴스에 선거운동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뉴스에도 불구하고 정고점을 뚫었기 때문에 이 악재 뉴스를 무시하는 상승 추세는 되게 강력한 매수세거든요. 지금 제가 촬영은 17일, 오늘은 장중에 낮 시간에 아침 오전에 촬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테슬라 주가는 한 마이너스 2% 정도가 찍혀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일론 머스크는 지금 스페이스X 상장 뉴스도 같이 막 나오면서 이제 정말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그 초격차를 가진 압도적인 세계 1위 부자가 될 예정입니다. 근데 이러면서 같이 이 모멘텀을 따라갈지 말지 갈팡질팡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오늘은 로켓랩 후속 영상이고요. 로켓랩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꽤 한 몇 달 전에 제가 다룬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고, 그 이후에 최근의 분위기나 아니면 앞으로 발사 예정인 차세대 로켓 뉴트론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1월에 어닝 발표한 실적도 되게 좋았고, 또 이번에 골드만삭스 컨퍼런스에서 발표한 내용이 되게 자신감도 있고 좋았거든요. 그래서 로켓랩 보유 중이시거나 아니면 다른 AI 주식들 많이 조정된 거에 비하면 이거는 AI 주식은 아니지만 어쨌든 적자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을 높게 받았던, 올해 100% 넘게 상승률을 보였던 로켓랩이기 때문에 투자하려고 고민하시는 분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컨퍼런스 내용을 먼저 좀 들여다보면 가장 중요한 게 차세대 로켓 뉴트론을 언제 발사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간단하게 뉴트론이 어떤 의미가 있는 로켓인지를 좀 설명드리고 넘어가면, 일단 이건 중형 로켓입니다. 현재 성공적으로 로켓랩이 발사 중인 일렉트론보다 위성을 좀 많이 실을 수도 있으면서 로켓이 1단이 있고 2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기 위까지 올리는데 1단 로켓이 분리가 되고 2단 로켓이 올라가는데 1단 로켓을 착륙시키는 이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스페이스X로 예를 들면은 이 설계가 펠컨 9이랑은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펠컨 9은 1단 로켓이 분리가 된 다음에 다시 이렇게 역추진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그 메카질라라고 부르는 랜딩 시키는 그 도구 있죠? 이게 젓가락 같이 이제 로봇팔이 1단 로켓이 정확하게 공중에 딱 정지될 수 있으면 호버링이라고 하는데, 그럼 딱 정지돼 있으면 그거를 딱 잡는, 근데 그게 이제 훌륭한 스페이스X의 기술적인 혜자였죠. 근데 이거 덕분에 운송 비용도 절감되고 재발사가 빠르니까 이 재사용 로켓이 혁신적이었는데, 이 바로 뉴트론도 이 재사용 로켓을 시도하는 겁니다. 근데 물론 스페이스X는 이제 스타쉽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펠컨 9이랑 비교한다 그러면 이거 구형이랑 뉴트론을 비교하는 거냐 뭐 할 수도 있지만, 스페이스X랑 로켓랩은 애초에 기업의 체급이 아예 다르기 때문에 경쟁이 될 수 있는 기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에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다 나올 건데,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는 설명을 위한 비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스타쉽도 1단은 돌아오고 위성을 올라가서 뿌리는 부분이 2단도 돌아옵니다. 그래서 최근 나오는 그 라이브 영상 보시면 그 2단이 내려와가지고 바다 위에서 호버링해서 딱 멈추는 그거 보잖아요. 근데 2단 로켓이 크기도 큰데, 근데 위성 뿌리고 다시 착륙하는 거 여러 가지로 이제 시뮬레이션 하는 거예요. 그 부스터가 뭐 하나 나갔을 때도 이게 제대로 작동하는지, 그래서 이제 완벽하게 이 호버링이 되면 다시 메카질라 같은 거기서 잡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마지막에 막 의도적으로 폭발시키는 것까지 나옵니다. 보안 때문에. 어쨌거나 좀 본론으로 돌아오면 이 스타쉽이 한 번에 보내는 용량이 되게 크기 때문에, 근데 막상 한 소형으로 위성 몇 개만 한 1톤만 빨리 보내고 싶다 이러면 위성 기업이나 아니면 정부기관에서 빨리 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정부기관은 이게 비용보다는 속도나 정확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스타쉽은 라이드쉐어 같은 거예요. 버스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죠. 기다려야 되고 자리가 다 차야 됩니다. 근데 대신 가격은 싸지고 효율적이고 정확하죠. 그래서 이 우주 산업이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게 이 스타쉽이고, 스페이스X가 상장 자체를 아예 큰 액수로 한다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이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포텐셜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로켓랩으로 다시 돌아오면 차세대 로켓인 이제 뉴트론은 중형이에요. 그래서 기술적인 거는 조금 복잡한데 먼저 로켓이 올라가서 1단 로켓이 우주에 올라가서 이게 위에가 이렇게 딱 벌어집니다. 그러면 안에 2단 로켓이 툭 튀어나오고 1단 로켓은 이렇게 해서 뱉어냈잖아요. 그리고 다시 닫힌 다음에 이거 내려와요. 그래서 착륙시켜가지고 재사용하는 거고요. 2단 로켓은 이제 위성을 뿌리고 나서 버릴 거기 때문에 저렴한 재료로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성비의 비율을 로켓랩이 계산을 해서 직접 제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버려도 이거 재사용하는 거냐 아니면 바다에 떨어뜨린 다음에 그거를 다시 주워가지고 씻어서 쓸 거냐 이런 여러 가지를 계산을 했을 때 여기는 2단 로켓은 그냥 버리고 대신에 버릴 수 있는 정도의 단가로 만들면 되는구나. 로켓랩은 직접 제조를 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그게 특장점인 거고. 그럼 이제 예를 좀 들면 우리가 시간도 있고 편의점 가까우면 반값 택배를 보내기도 하지만 저렴하고 잘 가니까 하지만 이제 급하면 퀵 보내야 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로켓랩이 스페이스X의 중간 빈 공간에 포지션을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형 위성 시장이니까 그럼 이제 펠컨 9보다는 효율적이어야지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뉴트론이 일단 발사에 성공을 해야지 의미가 있어지는 겁니다. 펠컨 9보다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지 그리고 스페이스X는 펠컨 9을 이제 다 스타쉽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흐름에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그 빈 공간에 로켓랩이 뉴트론을 성공시켜서 포지셔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뉴트론을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 이런 의미를 가지는 그러니까 로켓랩이 되게 중요한 이 차세대 로켓이기 때문에 첫 발사의 성공이 사실 되게 중요하죠. 근데 이 첫 발사 시점이 2026년 1분기로 확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는 2025년 말이었어요. 근데 이 일정 조정을 했기 때문에 이러면 이제 투자자들은 뭔가 있구나라고 불안감에 휩싸일 수가 있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발표를 한 거는 기술적인 결함이나 이런 게 아니라 완벽하게 검증을 하겠다. 그래서 실패 확률을 줄여야 되니까 줄이는 게 아니라 실패를 하면 사실은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우리가 만약에 무리하게 발사하다가 폭발되거나 실패라도 하게 되면은 현재 레벨의 주가는 타격이 좀 받을 수 있을 만한 좀 연약한 구간에 있기는 합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로켓 기업이 폭발하는 거는 성장 과정이라서 기업은 사실은 괜찮아요. 왜냐면 스페이스X도 과거에 폭발 진짜 많이 했기 때문에 하지만 주가는 타격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어쨌거나 근데 현재 뉴트론은 설계 단계는 이미 지났고 통합 테스트를 하는 실질적인 그런 실험 단계에 있습니다. 피터 백 CEO는 완전 로켓 덕후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Big Meaty Bit of Testing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굵직굵직한 테스트 단계가 남았다. 뭐 엔진, 연료 탱크, 페어링 이런 부품들을 개별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다 통합을 해가지고 이제 최종 테스트 정도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이제 더 이상은 뭐 시뮬레이션이나 아니면 CG나 이렇게 우리가 상상만 하는 그런 가상의 로켓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 발사대 연소 시험 이제 이런 거 한다는 얘기고 이게 이제 성공이 된다면 그러면 이제 상용화 언제 이거를 쓸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게 눈에 보이게 되겠죠. 가시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로켓랩이 실체가 없거나 아니면 뭐 뉴트론 하나에만 의존하는 기업은 사실 아니잖아요. 그래서 현재 캐시카우는 엘렉트론이라는 소형 로켓이기 때문에 이 엘렉트론은 2025년 동안 거의 한 20회 이상 발사를 성공을 했고 발사 빈도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 자주 발사를 할 수 있다. 이거는 재사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주 발사할 수 있다는 얘기는 좀 안정적이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자체 제조를 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고 공장에서 로켓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다.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매출이 어디서 나오는 게 의미가 하나 있냐면 미국 우주군이 있어요. 스페이스 포스가 있는데 여기서는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격보다 속도 내가 원할 때 빨리 쏠 수 있어야 되고 정확해야 되고 안정성이 있어야 돼요. 실패하면 안 되니까. 뭐 예를 들면은 전쟁이 났거나 뭐 재난 상황이거나 그러면 24시간 내에 위성을 만약에 띄워야 된다. 그러면은 스타쉽을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로켓랩에다가 빨리 의뢰를 해서 민간 파트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로켓랩은 일반 민간 기업에서 의뢰하는 발사보다 비싼 값을 받는 그런 프리미엄 계약을 맺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벌었는지 한번 살펴보면 3분기 매출이 1억 달러가 넘었고요. 그 전년 대비 48% 성장. 하지만 아직 적자 기업입니다. 하지만 좋은 신호는 뭐냐면
그로스 마진이 34%를 넘었거든요. 총 수익은 적자인데 이거를 보는 거예요. 로켓을 쏘고 위성을 만들고 거기서 남기는 이익은 마진 구조가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이 되거나 아니면 뉴트론이 이제 성공이 되면 점점 수익 전망은 좋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경영진의 시나리오고 분석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수주 잔고가 있어요. 10억 달러가 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미래에 확보된 이제 매출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업의 안정성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이미 발생할 수 있는 매출이 있다는 거는 뭐 기초 체력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막 태가 나는 건 아닌데 이 로켓랩의 가장 큰 해자 중에 하나가 제조 수직 계열화라고 보시면 돼요. 그 수직 계열화라는 말은 이제 여기저기서 많이 이제 쓰이는데 경쟁사를 좀 예로 들면은 태양광 패널 같은 거 사오고 소프트웨어 사오고 그래서 이제 조립을 하니까 문제가 생기면 다시 빼고 오더 해야 되고 근데 이런 과정에서 시간 소모, 비용 소모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로켓랩은 이 로켓에 들어가는 모든 핵심 부품을 자체 생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가는 낮아질 거고 오더 오는 거에서 납기를 정확히 맞출 수가 있고 빠르죠. 그렇기 때문에 고객이 이제 돈만 내면 다 알아서 해주는 그런 구조를 가진 기업인 거죠. 그래서 미국이 지속적으로 수많은 정찰 위성이나 뭐 통신 위성 이런 거를 좋은 궤도에 낮은 궤도에 깔고 싶어 하는데 뭐 SDA 프로젝트라고 하던데 이게 위성을 싸고 빠르고 많이 만드는 게 이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충족하는 파트너 중에 하나가 이제 로켓랩인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발사도 많이 해주면서 위성도 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스페이스X 같이 이게 거대 기업에다가 한 번에 많이 쏘고 이런 거는 아니지만 좀 이렇게 맞춤식으로 조금 작지만 빨리빨리 할 수 있고 안정성을 갖추고 있는 그 아래 포지션에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포지션입니다. 그래서 비교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스페이스X가 전망 가치를 더 좋게 받으면 받을수록 로켓랩에 대한 밸류에이션도 조금은 다르게 받을 수 있는 게 지금의 이제 분위기인 거죠. 그래서 월가 의견 좀 살펴보면 뭐 골드만삭스나 모건 스탠리 이건 약간 지난 데이터기는 하지만 일렉트론의 흑자 기조 정착 그리고 우주 시스템 부분이 이제 마진율이 계속 개선이 되고 있으니까 매수 의견을 유지를 한다. 그래서 목표가를 좀 올렸고요. 근데 경쟁사들이 파산하거나 개발이 지연되거나 하는데 로켓랩이 계획대로 성장하는 기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률도 되게 높고 일렉트론 같은 경우는 이제 안정이 됐죠. 최근에 일본에서 위성 발사한 건데 그것도 성공했습니다. 주가가 근데 AI 밸류 조정이 있고 나서 로켓랩이 이상하게 잘 갔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12월 14일, 15일 해서 갑자기 이제 급락을 했습니다. 8에서 10% 정도 주가 급락을 했는데 이게 그 일본 위성 발사 성공하고 나서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좀 의아하죠. 세론 뉴스도 아니고 왜 떨어졌을까를 좀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이제 밸류에이션인 거예요. 올해 들어 주가가 100% 넘게 폭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PSR을 따지는 거죠. 기업 가치가 실적 대비 너무 앞서갔다. 고평가다. 지금 조정을 주는 기업은 대부분 이런 이유로 해서 조정을 주는 거니까. 또 이제 요즘 같은 분위기면은 실적이 조금만 이제 못 미치거나 악재 뉴스 나오거나 아니면 로켓 발사가 막 실패라도 만약에 된다 그러면 주가는 언제든지 부러질 수 있는 연약한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그 일본 발사 성공은 사실 매번 쏘던 거잖아요. 그래서 성공이 뭐 그렇게 불안하던 게 아니라 기정사실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이 뉴트론이 성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멋지게 성공이 되면 서프라이즈가 되는 거죠. 그래서 2025년 말에서 2026년 초로 발사를 연기한 건데 진짜 짧은 기간이잖아요. 진짜 1분기 미룬 건데도 불구하고 주가 영향이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분석가들이 얘기하는 상승론자, 하락론자의 의견을 좀 비교를 해보면 불케이스는 기관 투자자가 매수세가 아직 살아있다. 주가 지지선도 있고 완전히 깨진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스페이스X 상장이 일부 역할을 하고 있죠. 근데 베어 케이스는 로켓랩이 어쨌든 방금 얘기한 거랑 비슷한 건데 100% 넘게 상승한 종목이다 보니까 시장 분위기상 밸류에이션 때문에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다. 아니면 차익 실현을 할지 말지 고민하는 매물이 아직 많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당분간 주가 흐름이 약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스페이스X IPO 상장하는 게 되게 이슈잖아요. 이게 얼마에 될 거냐? 그리고 언제 할 거냐? 근데 이것 때문에 스페이스X 상장 때문에 로켓랩이 오른다. 이 의견에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두 기업의 체급이 맞지 않습니다. 물론 스페이스X가 큰 금액의 상장을 실제로 만약에 진행하게 되면 우주 기업에 대한 PER, PSR이 같이 높아져 버리죠. 밸류를 높게 줄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페이스X가 앞으로 포텐셜로 가질 수 있는 그런 매출에 대한
전망은 다른 우주 기업도 같이 갈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뭐 단가나 스타쉽이라는 존재가 다른 데랑은 비교도 안 되지만,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블루 오리진 같은 경우는 그냥 기술을 계속 따라가기만 하고 거기도 엄청 큰 로켓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효율적으로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로켓랩은 어쨌든 적자 기업이기는 하지만 매출에 대한 밸류에이션은 그만큼 높게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 덕분에 오를 수 있는 게 바로 스페이스X 상장 때문에 오를 수 있다는 의견이 되는 거고, 이거는 절반이 맞는 거고, 한 가지는 또 이거예요. 스페이스X를 사고 싶은데 못 사잖아요, 개인들은. 그러면 이제 뭐 큰 기관이나 아니면 정말 돈이 많은 사람은 투자가 들 텐데, 하지만 다음 우주 로켓 기업은 살만한 게 로켓넷밖에 없거든요. 스페이스X를 못 사니까. 그리고 매력적인 기업이고 CEO도 믿음직하고 로켓 덕후고, 근데 이런 이유로 만약에 로켓랩에 수급이 들어온 거면, 그러면 이거는 별로 좋은 신호는 아닌 게, 실제로 스페이스X가 상장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시총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 블랙홀처럼 섹터 자금을 막 빨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총이 크기도 크지만 투심이나 아니면 기관에서 엄청나게 그거를 살려고 할 거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IPO니까 또 그렇게 올랐다가 또 떨어지고 뭐 이런 과정을 겪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잡설로 살짝 이어지면, 테슬라가 전고점 뚫었는데 장기 투자 하시는 분들은 진짜 오래 참으셨을 거거든요. 이 곡선이 진짜 깊었기 때문에 깊고 오래 갔죠. 전고점 뚫는데. 근데 이 테슬라로 높은 수익 내는 분들은 진짜 참을성이 큰 주식을, 이 가치 투자를 제대로 하는 분들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엄청난 비관론을 뚫고 보유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테슬라로 단기 트레이딩으로 수익을 봤다? 그럼 그것 또한 진짜 대단한 게, 테슬라가 트레이딩하기가 진짜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면 밸류에이션이나 시장 분위기랑 막 반대로 가기도 하고, 반면 자율주행이 지금 약간 트렌드를 타고 막 넓게 퍼지고 있잖아요. 유튜브도 또 언론도 많이 다루고 있고, 워낙에 이제 이 퍼포먼스가 점점 더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분명히 미래의 방향은 맞아요. 왜냐면 사람을 정말 편하게 만들기 때문에 한번 편하게 되면 다시 돌아갈 수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리를 잡을 텐데, 이게 또 너무 급격하게 퍼지면 이거에 반대를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자율주행 사고 소식이 여기저기서 막 생긴다 그러면 규제를 하는 지역도 생길 수 있고, 왜냐면 주마다 미국은 관장을 하기 때문에 또 규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판매 제재 같은 게 생길 수도 있어서 그런 점은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유럽도 내연차 없앤다고 한 계획을 아예 그냥 없애버렸거든요. 전 세계가 일단 경제가 급하니까 친환경을 버리고 있습니다. 그 내연차 수명이 진짜 더 늘어났기 때문에 전기차에 대한 세제 혜택 이거를 주는지 마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일단 내연차가 수명이 늘어났다고 하면 하이브리드가 틈새 시장으로 또 다시 들어오거나 그럴 가능성도 있고요. 그 토요타가 지금 정고점을 뚫고 잘 가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하이브리드 하면은 이제 토요타 아니면 현대차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또 약간 반사적으로 이 내연차가 없어진다는 거에 대해서 혜택을 좀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현대차는 지금 빨리 자율주행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안정화를 해야 되는데 헤매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FSD를 돈 주고 제대로 그냥 들여오든지, 아니면 현대오토에버, 뭐 현대모비스 이런 거를 자율주행으로 해서 이제 안정화를 확실히 시키든지 제대로 투자를 해서 키울지. 또 이런 코스피 상방을 보는 상황에서 코스피가 여기서 더 올라가려면 반도체는 어느 정도는 한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현대차 그룹이 지금보다는 좀 확실히 많이 올라줘야지, 그래야지 가능하거든요. 어쨌든 밸류에이션은 더 받을 수 있는 잠재 요건은 갖추고 있으니까, 테슬라 FSD를 정말 구매를 할 수 있다면 구독으로, 그러면은 현대차도 오히려 포텐셜이 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또한 또 뭐냐면, 테슬라는 로보택시가 안정적으로 굴러가면 이걸로 어떻게 돈을 낼 것이냐, 소비자 반응이 좋은지 안 좋은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수익화를 하는지 이게 참 기대가 됩니다.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지, 비용은 얼마 정도를 매길지, 그리고 또 그만한 가치를 앞으로 보여줄 거라는 생각도 들고, 선거 활동을 한다 그래서 저는 약간 그거 보고 덜컹했는데, 어쨌든 이제 자기 주식 보상에 걸려 있으니까 좀 약간 적정선을 타지 않을까, 좀 자제하면서 하지 않을까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지금 정고점 뚫었기 때문에 다들 이제 또 여기 막 이렇게 모멘텀이 갈 수 있어요. 근데 주가는 사실 지금 시장 분위기가 막 엄청 투심이 불타는 그런 시장은 아니어가지고, 언젠가부터 테슬라가 나스닥이랑 거꾸로 가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많이 올라줄지, 그러면서 스페이스X에 대한 전망 같은 것도 계속 좋은 뉴스가 막 나오면 로켓랩도 더불어서
어쨌든 장기적인 거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모멘텀을 좀 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뉴트론이 성공을 해야 된다. 그건 2026년 초니까 그것도 혹시 뭐 라이브 하거나 그러면 한번 보시면 좋아요. 저는 이게 로켓 발사하는 거 라이브 보는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왜냐면 뭔가 꿈을 향해서 발사하는 그런 인간의 도전 같은 게 좀 느껴지고 또 이게 성공했을 때 그 연구진들이 막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열정 같은 게 되게 많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데서 인사이트 같은 것도 얻고 또 그러는 편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니까 따뜻하게 보내시고 저희 예상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채널이 지금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굉장히 좋으면서도 관심을 이제 많이 받으니까 영상을 제가 이거 준비할 때도 사실은 조금씩은 더 신중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이거 준비할 때 항상 더 신경을 쓰면서도 준비를 하는 게 우주 기업은 전문가가 엄청 많으셔가지고 오늘 한 내용이 뭔가 좀 잘 안 맞거나 이런 게 있다면은 저한테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정정을 하는 걸로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구독자가 점점 많아지고 조회수가 잘 나오니까 이제 약간 마음이 불편한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댓글로. 어쨌든 뭐 저는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제가 만드는 공간이고 그리고 또 이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만드는 사실은 유튜브 채널이 일방향 소통이기는 하지만 댓글을 제가 다 보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참고해서 이 나아가는 방향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같이 이게 호흡하는 그런 공간인 거예요. 그래서 뭔가 불편한 분들은 사실 자기 포지션이랑 잘 맞지 않으면 뭐 자기 의견은 충분히 낼 수 있죠. 하지만 어쨌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리고 다른 사람,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를 잘 듣고 그거에 내 생각도 반영할 수 있는 사람이 더 나은 수익률을 가져가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 구독자가 늘어나면서 생기는 유튜버의 과정이겠거니 생각하고 뭐 그게 악플이 있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아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누군가 걱정을 하는 댓글을 달아주셨길래 저는 별로 상관없습니다. 어쨌거나 이번 주말도 행복한 부자 되시고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